이러면 녹화되는 그렇죠. 거고 아까 전처럼 그렇게 빼서 끼우고 그냥 하면 돼요. 열 필요하면 1시간 반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가가가 안 나와요. 지금. 얘가 걸려서. PD 하늘 먹는 살찌는 약이래요. 어떻게 살찌는 약이래 그게. 외과 간이시팀에 있는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보니까 얼굴 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식 대기 중이신 분들도 있고 병동에 계신 분들도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약간은 새로운 분야의 이미 신장이식에서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간이식에서는 새로운 분야라고는 하지만 역사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혹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개척되고 있는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이식이 가능하려면 혈액형이 같아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꼭 저희 우리 환우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 뿐이 아니고 이식에 관심이 없는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혈액형이 맞는 사람끼리 이식하면 확실히 성적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간이식 성적 또는 다른 기타 장기 이식도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혈액형이 맞지 않는 기증자와 수혜자 간에도 이식이 가능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혈액형 부족한 간이식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성적이 어떤지, 추가 비용이나 시술이 있는지,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셔서요. 저희가 공개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자에도 간단하게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기 혈액형을 알고 있죠.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이거나 혹은 O형이거나. O형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O형, 혈액형 O형. 내리시고요. AB형, A형, A형이 많죠. B형. 네.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손 내리셔도 A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A형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A형, B형, 뭐 AB형, O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요. 이제 발견된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혈액과 어떤 사람의 혈액은 섞여도 문제가 없고요. 어떤 사람의 혈액과 어떤 사람의 혈액은 섞이면 금방 혈액은 어느 날 이제 물처럼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건데 딱 만나는 순간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된 혈액형 그 혈액에 들어있는 항원, 말하자면 그 혈액의 특징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발견됐다 해서 A형이라고 불렀고요. 그 두 번째 발견됐다 해서 B형이라고 불렀고 그런 혈액형의 특징이 없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O형이라고 불렀습니다. A와 B를 다 가진 사람을 AB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내 몸에 장기 이식이나 수혈에서 처음 발견된 개념인데 내 몸에 원래 A나 B나 이런 말하자면 물질이 없는데 외부에서 A나 B가 들어오면 금방 남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부적합이라는 말을 하고요. 내가 O형인데 밖에서 A형이 들어왔다. 그러면 P가 금방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런 반응을 수혈에서 만약에 내가 O형인데 A형이나 B형이나 AB형 혈액형 수혈을 받으면요. 몸 안에 피라 모든 장기가 못쓰게 굳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AB형이면 A형 피를 받아도 내 몸에서는 자기로 받아들이고요. B형 피를 받아도 자기로 받아들이고 AB형 피를 받아도 똑같기 때문에 자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관계를 혈액형이나 장기 이식에서 사용하는 혈액형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형이신 분들 다시 손들어 보실래요? O형이신 분들은 자기 피를 누구한테나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옆에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이신 분들한테 피를 수혈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AB형이신 분들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 피는 O형만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 피는 받을 수 없어요. AB형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축복받은 혈액형이죠. 누구한테서나 수혈 받거나 장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이나 폐랑 달라서요. 간은 좀 둔한 장기여서 혈액형만 맞으면 장기 기증, 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집어넣자마자 장기를 거부하여 내거나 O형인데 A형의 간을 받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A형을 나타내는 불빛들이 쫙 있기 때문에 O형을 가진
수혜자의 몸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B형은 누구한테서나 장기를 받을 수가 있고 간을,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지만 꼭 O형한테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기를 받으실 분, 내가 그냥 장기를 받겠다, 간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혈액형이 A형이시면 A형하고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B형은 받을 수가 없겠죠. 자기 몸에서 거부해내는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내게 아닌데 이런 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O형은 같진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줘도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O형 받을 수가 있고요. AB형에는 B가 들어있기 때문에 A형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B형 혈액형을 받으신 분은 A형을 받을 수가 없겠죠. B형은 똑같으니까 받을 수 있고요. O형은 아까 말했듯이 다 나눠주는 혈액형에서 O형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 AB형은 A가 들어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O형은 다른 거는 다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자기 몸에 A나 B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몸이. 그래서 O형만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AB형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맞추지 않고 여기에 부적합이라고 써있는 장기를 공여자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초극성, 거부 반응, 아까 말한 피가 다 응고돼 버리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뭐 인터넷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가 되고 실제로 이제 간 이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는 신장 이식에서도 이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가족 간에 우리 이제 뇌사혈 대기자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장기를 주고받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가족 내에 혈액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 특히 아까 말씀드린 O형은 받기가 어려운 혈액형이라고 했죠. O형은 꼭 집안에 O형이 있어야 장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 O형이 한두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AB형, A형, B형 또는 AB형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타파하는 경우가 혈액형 부적합 공여자로부터 간이식 기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기들은 1살 미만의 영아들은 몸에 그런 면역 반응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이 다른 장기를 집어넣어도 웬만하면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엄마한테서 태어났을 때 웬만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다 수용하거나 혹은 이제 병에 잘 걸리는 이유도 그런 면역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전에 애들한테는 간을 주기가 어려웠는데 집안의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 중에서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간을 집어넣어주면 특별한 처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아에서는 1980년대에도 이미 혈액형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소아한테 간이식을 해줬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는 성적이 좋아져서요. 소아에서 1살 미만에서는 해도 웬만한 다른 간이식 성적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 소아에서 되니까 성인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인에서는 자기 면역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전처치를 하고 혈액형이 다른 O형 환자한테 AB형 환자의 간을 집어넣고 급한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환자를 살릴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혈액형 맞는 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혈액형이 맞지 않는 간을 응급시에 사용을 했어요. 혈액형이 맞지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살리는데 간이 기능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의지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성적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처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았는데 2000년대 후반 최근이죠. 최근에는 소아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간이식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웬만하면 이제 특히 생체간 어른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간이식은 이제 정규 수술로 하고 준비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좋아진 데다가 전처치하는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최근에는 어른한테도 혈액형이 맞지 않는 간을 집어넣어도 성적이 좋다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간이식 성적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았던 초기 아이한테 집어넣는 건 이미 괜찮다고 정평이 나 있고요. 어른한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른 기증자가 다른 어른 수혜자한테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
주는 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마지막이고요. 2년 동안에 보통 1년 동안에 이 환자들 보면 1년 생존율이 100명 수술하면 75명 정도는 살아남는 성적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실제로 혈액형이 맞는 환자끼리 주고받은 거에 비하면 성적이 좀 떨어지죠. 그런 환자들은 1년에 100명 수술하면 90명 살고 85명 사는 정도의 성적이라면 혈액형 부적합 간을 이식하면 아무래도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사망하실 분이라면 100명 중에 100명이 사망할 거를 100명 중에 75명이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거죠. 이게 좋지 않았던 80년대 성적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환자는 그 정도 살릴 수가 있지만 집어는 간은 금방 망가져서요. 세간으로 갈아주는 2차 수술을 해야만 환자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식편이 살아남느냐에 대한 성적은 1년에 뭐 20, 30%밖에 안 됐어요. 처음 집어는 간은 100명 중에 100개 중에 80개는 죽는 거죠. 그 대신 간을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죠. 아까는 1년에 75명이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5년에 75명 정도가 살아남을 정도로 혈액형이 맞지 않은 간을 넣어도 5년 정도는 생존할 수가 있고요. 혈액형이 동일하거나 A형이 A형한테 줬거나 O형이 A형한테 주는 적합한 이런 간 이식에 비해서 성적 차이가 한 15% 정도 난다고 할 수 있지만 받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90년대에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렇게 소화를 다 통틀어서 했을 때 좋은 거고요. 16세 이상 이제 거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실제로 90년대에도 16세 이상에서는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간이식 성적도 좋아졌고 환자 관리도 좋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맞춤형 치료가 잘 개발이 돼서 지금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일반 간이식에 비해서 성적 차이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별로 간이식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심장 이식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항체 양성 이건 이제 좀 더 예민한 검사법인데 그 검사법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좀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 성적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간이식 시술이랑 똑같이 해서는 환자들 성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간이식 준비하는 거를 한 일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입원해서 관리하고 수술 들어가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걸리는 기간이 뭐 일주일 전후에 입원하셔서 수술 받고 뭐 한 달 이내에 퇴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한 달 전쯤에 입원을 하셔서 전처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면역을 억제시킬 수 있는 리툭산이라는 약을 투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걸러내는 투석을 3회 혹은 이제 많게는 5회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 또 투석을 걸러서 계속 항체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비장을 절제하는 추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런 전처치를 위해서 좀 4주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분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으로 하루 이틀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하고 일주일 안에 이식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정을 받은 아주 심각한 상태의 환자에서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아직은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 성적은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후기에도 괜찮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적이 좋아진 게 2000년도 후반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환자분은 전체 139명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96년도 우리나라에서도 96년도에 아주 장기식 역사상 국내 역사상으로는 초기에 소아에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성공을 했고요. 첫 케이스였고 성공적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애들한테는 집어넣어도 큰 이상 소견 없이 애들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주대병원 사진인데요. 첫 케이스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뇌사정이 훨씬
없기 때문에요. 일본은 의사 간이식이라는 게 거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1980년도부터 성인에서 시행이 됐고요. 대신에 성적이 나빴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였고요. 그걸 처음에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시행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139 케이스가 이미 모였고 초기 성적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성적은 국내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이제 수술 전에 준비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아까 보면 혈장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투여하거나 혹은 수술 중에 추가로 관리하는 비용, 수술 후에도 필요하면 투석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 간을 넣기 때문에 보다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장기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보다 추가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거와 연관된 감염 합병증이나 혈관 합병증 혹은 이제 이식 장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5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환자는 살아있는데 단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직은 아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괜찮을 건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혈액응고가 일어나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 장기를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서 혈액응고가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처치를 하는데 그 혈액응고가 일어나는 걸 아주 미세한 혈관 내에서까지 예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혈액응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예민하게 다치는 기관이 간 내에서는 미세담도가 다칩니다. 그래서 간 내 미세담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담도 합병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에서 만든 담즙이 소화관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흔히 간 이식 후에 발생하는 건 이제 문학부가 뚱뚱해져가지고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건데요. 그런 합병증이랑 다르게 간 내에 있는 미세담도가 망가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2식이 아니면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일반적인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15% 정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방은 불가능하고요. 공여자는 일반 다른 공여자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공여자한테 따로 추가적인 시술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신 대기 기간이 있죠. 환자가 혈장 투석을 통해서 혈액 중에 항체 농도가 쭉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혈장 투석을 일주일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몇 번 혈액 교차 반응이라는 걸 하죠. 저희가 흔히 문제가 혈액 교차 반응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전에 보는 그 검사를 몇 차례 거쳐서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추가로 되긴 하지만 수술 자체나 회복 과정은 다르진 않습니다. 공여자는. 면역 억제제 상세해요.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에 더해서요. 수술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리툭산이라는 약을 한 번 또는 2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리툭산이라는 약은 우리 몸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간 수술 이식 후에 쓰는 면역 억제제랑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혈액 종양 환자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면역 억제제보다는 이제 B형,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혈액 종양 환자에도 쓰기도 하고요. 이런 항체나 혹은 혈액형 부적합 이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리툭산이라는 약이 도입되면서 혈액형 부적합 장기 이식 성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면역 억제제돼요. 네, 없으시면 선생님 감사합니다.